박남매 시간은 거꾸로 간다? 누군데 이 박남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안지윤 기자님? 일단 박남매, 남여죠. 네. 이 중에서 여성분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허. 바로 국민 시어머니로 유명한 배우 박준금 씨입니다. 오호. 올해 벌써 환갑이 넘었어요. 61살인데 진짜요? 세 가지를 아직도 갖추고 있습니다. 어머나, 동안 반갑네요. 외모. 아이고, 오랜만에 봅니다. 네. 네, 동안 외모, 꿀 피부, 풍성한 모발인데 어허. 무용을 전공해서인지 현재도 몸무게가 43kg에 허리 둘레가 23에서 24인치 정도를 유지하고 대박! 있다고 하고 이쯤 되면 사람들이 뭐 타고났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자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와. 유지 비결 중에 하나는 잣인데 허기가 질 때는 잣을 먹으면서 허기를 달랜다고 하고 꿀 피부의 비결은 한 달에 한 번씩은 피부과에 가고 또 1인 1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박준금 씨 풍성한 머리숱도 남다른데요. 샴푸를 3번이나 하면서 모공에 있는 대박. 때를 반드시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그러실 거예요. 뭐야? 나 받아 적으려고 이제 화면 지나가면 하잖아. 그 관리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리 3종 세트 보여드립니다. 자, 박준금 씨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볼게요. 자, 체형 관리. 허리 23에서 24인치 유지하기 위해서 잣을 먹으며 허기를 달랜다. 다른 거 별로 안 드신대요. 두피 샴푸 세척, 머리카락 샴푸하고 세척, 그 다음 트리트먼트, 두피 관리 3종 세트,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피부과 가기 1일 1팩 하는. 와, 대박 사건. 저 정도 노력은 해야지 저 정도 관리가 되나 봐요. 대박.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듣고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안젤리나가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것 중에 하나는 국을 조심한다는 거.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국물은 사실은 있어요. 갈비탕 국물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정말 포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무거나 막 뜯어먹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땐 저는 잣을 먹습니다. 배고플 때는 이제 요거 한 몇 개씩 집어 먹으면 포만감을 조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날 속이는 거죠. 남 배 안 고파? 맛있는 거 먹었어. 너무 신기했어요. 머릿결이 너무 좋아져요. 이제 보여줘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예쁘게 보이겠다는 아니라 망가지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다. 진짜 지금 영상을 보면서도 허준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말씀을 미리 안 드렸다면 몇 살쯤 됐을까 이러실 것 같아요, 진짜. 박준금 씨 팬들 사이에서 불리는 별명이요. 뭘까요? 중년의 제니라고 합니다. 블랙핑크의 제니 씨 못지않게 네. 너무나 감각이 좋고 저렇게 관리를 잘하시기 그러네요, 때문에 진짜. 그렇게 불리거든요. 네. 그리고 박준금 씨 또 유명한 게 있어요. 뭘까요? 저도 구독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박준금 씨 패션 감각 정말 탁월해서 그걸 주제로 한 유튜브, 너튜브 영상도 지금 만들어서 그래요?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오. 패션 너무 관심이 많아서 뭐 옷 전문으로 이렇게 놔둔 방만 집안에 4개가 있다고 하고요. 집에요? 네, 집 어머. 안에 드레스룸만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영상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카디건 안에 티셔츠 입지 마라. 안에 반들반들한 거 입어야지 바깥에 핏이 산다. 뭐 이런 조언,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이야. 조언들 많이 해줘서 팬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이 의상 소화력에 정말 젊은 층들도 다 감탄을 합니다. 야, 박준금 씨의 패션 센스가 진짜 어느 정도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옷차림, 나한테 맞는 그런 옷차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많이 막 끼고 뭐 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깨끗하게 물건들이 돋보이면 안 되고 사람이 돋보여야 된다. 되게 소소하지만 작은데 포인트가 하나씩 있는 그런 게 여자의 매력을 확 돋보이게 합니다. 작년부터 Y2K가 대세죠. 상의가 한 20년 된 옷이고요. 하의는 한 15년 됐을 거예요, 아마. 요즘 대세 룩이 있잖아요. Y2K 패션이라도 요즘 패션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입을 수 있는, 이게 굳이 산 게 아니고 청청 패션을 한번 입어봤어요. 저 영상 보시면서 최재문 교수님, 사실 시청자분들이 저 패션 감각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참 집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뭐 화면이 저는 그림인 줄 알았어요. 뒤에 네. 한강 뷰가 네. 저런 아파트 산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쨌든 박준금 씨가 패션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나오셨지만 사실 드라마에서도 패션의 여왕으로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요? 아주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라는 아하! 영화 있었잖아요. 네. 거기도 보면 현빈 씨하고 하지원 씨가 나오잖아요. 현빈 씨도 사실은 패션으로 엄청나게 거기서 또 인기를 누렸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박준금 씨가 맡았던 역할이 정말 부유한 집에
그러니까 현빈 씨 어머니 역할로 맞아요. 나왔어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재벌집 사모님 패션을 선보여서 화제를 일으켰는데 네. 코트 하나에 1억 원짜리, 어머나. 10억 상당의 보석. 물론 이게 뭐 본인 건 아니겠죠. 아마 이제 대회에서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패션 정말 그 재벌집 사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서 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은 이수정 교수님 지금 요즘에 활동을 하는 박준금 씨 모습에는 익숙한데 혹시 이수정 교수님 기억에 예전에 활동하던 박준금 씨의 모습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솔직히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네. 요즘 역할이 워낙에 인상적이어서 그러네요. 저분의 예전 모습, 뭐 예전에도 저렇게 이제 외모가 아주 출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저분은 네. 제가 82학번인데요. 아하. 1982년도 저분도 KBS 드라마 순애로 데뷔를 했다고 하십니다. 지금 진짜 모습이 나오죠. 82학번 말씀하시니까 진짜 우리 이수정 교수님 동안이시잖아요. 우리 동안 대열에서 말씀을. 빠지실 수 없잖아요. 저분이 네. 저보다 2살 언니십니다. 제가 와. 한참 할머니 같은데. 아이고, 네네. 여하튼 순애로 데뷔를 해서 사랑이 시작되는 날 85년도 네. 내 마음은 호수 91년도 영화에서 주연급을 하면서 유명해졌고요. 와. 당시에는 뭐 아주 어느 날 갑자기 신데렐라가 된 운명처럼 배우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전 있습니다. 진짜 청순미가 있네요, 진짜 얼굴에. 네, 그때는 오디션도 안 보고 캐스팅이 될 정도로 뭐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이 중도 하차를 했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스카우트가 돼서 지금 어머. 이제 드라마 주인공을 맡게 됐고요. 네. 94년도에 결혼을 하셨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혼자 계시고요. 복귀해서 지금 다시 제2의 전성시대를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배우가 지금 보세요. 배우가 되는 과정도 영화 같네요. 운명처럼 캐스팅 없이 운명처럼 배우가 영화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박준금 씨인데 근데 안진용 기자님 앞서 제목이 박남매 시간은 거꾸로 갔는데 그럼 박준금 씨 말고 저기 또 남상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예요? 네. 이분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아까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그 수억 원대의 의상과 보석 빌린 거겠죠 하는데 박준금 씨 본인 겁니다. 진짜요? 이 박준금 씨가 재벌가 사모님으로 자주 이렇게 섭외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굳이 그런 걸 따로 빌리지 않아도 본인의 룩으로 다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박 사건. 제작진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렇게 60대를 대표하는 패셔니스타였다면 이 나머지 한 분 남성분은 80대를 대표하는 패셔니스타입니다. 어머. 다름 아닌 네. 이분은 박준금 씨랑도 긴 인연이 있는데 바로 박근영 씨입니다. 어머나! 어떤 인연이 있냐면은 네.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랑이 시작되던 날 지금 나오는 저 영화인데요. 여기에 박근영 씨와 박준금 씨가 함께 남녀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죠. 대박 사건이네요. 이 당시 박준금 씨는 데뷔 3년차 신인 배우인데 한창 전성기를 막 올라온 시점이었고 박근영 씨는 이때 이미 데뷔 22년차 베테랑 배우였습니다. 아, 진짜요? 저 때가 아니 여전 변호사님. 저 때가 데뷔 22년 차면 지금 데뷔가 몇 년 차입니까? 박근영 씨는. 놀라지 마세요. 네. 올해로 딱 데뷔 60년 차라고 합니다. 아니 60살도 아니고 데뷔 60년 차 대박. 박근영 씨 나이가요. 올해 네. 나이 83살이라고 하시거든요. 와. 엄청 동안이시죠. 그러네요. 그렇지만 여전히 스크린에서 또 연극 무대에서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젊은 시절에 그 외국 배우 같았던 얼굴도 여전히 너무 멋있으신 진짜 것 같습니다. 서구적이에요, 진짜네. 그런데요. 네. 박근영 씨 또 패션이 또 보통이 아닙니다. 어허. 최근에 부산에요. 가죽 자켓을 입고 나타나면서 뭐? 정말 많은 분들에게 화제를 모았었는데 어허. 어떤 모습이었을지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처음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우 생활하면서 처음 이런 큰 대회를 와보고 너무 놀랐고 아주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그게 순발력 있게 애드립하고 그러는 배우는 아닌데 감독님이 요구하지도 않고 콘티에도 없는 춤을 췄어요. 황원역에 보이는 저의 춤을 한번 구경해 주세요. 아주 멋있을 겁니다. 그대여 내 맘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어머, 최준명 교수님. 저도 나이 들었나 봐. 이 영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갑자기 확 드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요. 이수정 교수님이나 저는 이수정 교수님보다 나이가 3살이 어린데 어쨌든 다 까는 날인가. 그래서 저 영상 보니까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소풍이라는 영화고요. OST도 사실은 그 임영웅 씨가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영웅 씨의 목소리가 정말 그 어르신들한테 어필이 잘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노래이기 네.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고 또 박근영 씨는 남해의 그 고향을 지키는 역할로 나오시고요. 그래요? 나머지 두 분 지금 뭐 김용옥 여사하고 남은희 여사 이분 두 분은 절친이자 사돈지간으로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우정을 다시 확인하는 남해로 내려가서 세상에. 거기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정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영화인데 네. 아마 황혼기의 우정과 사랑을 담은 이야기여서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분들 연세가 김용옥 선생님은 85세세요. 데뷔가 66년 차고요. 남은희 선생님은 81세, 데뷔가 62년 차고요. 네. 그리고 박근영 선생님은 83세고 데뷔가 60년 차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그렇게 정말 왕성하게 활동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저는 그러네요. 기쁘고 좋아요. 맞아요. 저런 분들이 저렇게 오랫동안 활동해 주시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내가 삶의 의욕을 갖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세 분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이 영화도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세 분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자체가 후배분들에겐 든든한 기댈 언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박근영 씨, 이수정 교수님, 진짜 패션 감각이 대단합니다, 진짜로. 어떻게 가죽 재킷을 이렇게 소화할까요? 네, 글쎄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다리 길이가 기럭지 장난 아니에요. 네, 기럭지 장난 아닙니다. 그 시절 분이 저렇게 큰 분이 안 계시고요. 네. 더군다나 몸매가 83세 남성으로서 믿을 수가 없는 진짜. 몸매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얼만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네. 83세에 저 정도의 이제 어떤 뭐 스타일이 나오는가 놀라운 일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스타일은 이미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꽃보다 할배라는 그 예능 프로 있었잖아요. 그랬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 선배 배우님들께서 나오셨는데 지금 당시에 리드를 했던 그 팀을 리드했던 이서진 씨가 아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서진 씨 말씀이 이순재 선생님, 신구 선생님, 백일섭, 박근영 선생님까지 다 그 네 분들을 모시고 다녔는데 그 중에서 박근영 씨가 가장 패션에 신경을 쓰는 배우였다. 이렇게 이제 뭐 패션을 굉장히 매일매일 신경을 썼다고 알리고 있고요. 저 표정 카리스마 보세요. 와, 대단합니다, 네, 진짜. 네. 저희 시절에 저는 가슴 뛰었던 프랑스 배우가 있었는데 누군데요? 그분이 알랑드롱입니다. 어머! 근데 박근영 씨가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네요, 진짜. 어머. 그래서 뭐 그때도 아주 유명했던 분이시고 네. 지금도 여전히 젊으십니다. 아하. 혹시 허준 변호사님, 박근영 씨의 저 패션 감각 혹시 박준금 씨 유튜브 보고 하는 거예요? 설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몰래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영 씨는 스타일리스트 강난희 씨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 스타일 변화를 줄 때는 겁이 살짝 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패션에 대해서 알 것 같아서 절친 신구 씨와 백일섭 씨가 이 패션 감각을 지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분들이 지적하셔도 되는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유명한 제품 비싼 것만 사는 게 아니라 네. 외국 사람들 검소한 옷차림을 보고 난 뒤부터는 동대문에 가서 쇼핑을 자주 하신다고 하고요. 오호. 또 아내분께서 또 사주시기도 한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런데 직업에 들어갔을 때 배우로서만 패셔니스타고 평소에는 또 수다분한 동네 아저씨다 이렇게 야. 소탈하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최명규 원장님 보실 때는 이게 외모 관리, 그러니까 피부 관리, 그게 뭐냐, 이 식단 조절도 있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진짜 체형도 그렇고요.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일정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절제력이라는 게 타고 태어나고요. 아하. 사실은 좀 너무 절망스러운 말씀이지만 타고 태어난 체질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관리에는 사실은 우리는 노력해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 그러나 같은 사람은. 네네. 우리가 뭐 적게 먹고 살이 많이 찌면 굉장히 억울해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 적게 먹고 살이 찌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굶어 죽지 않고 아사당하지 않고 우리가 기근에 버티었던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기근을 견디는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적게 먹어도 체형 관리가 어려워요, 진짜. 야. 그분들이 핑계로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나 반대로 그 유전자가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은 음흠. 옛날에는 힘들었는데 야하. 지금은 굉장히 어느 정도 먹더라도 체중이 늘지 않고 본인 자체가 또 충동적이지 않아도 식탐이 없고 네. 그러면서 또 고기라든가 살찌는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시면은 아하. 일정 부분 억지로 해서 되는 관리도 있지만
나는 관리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사는데 저렇게 되는 부분이 부럽다 있습니다. 진짜. 네. 근데 진짜 박근영 씨 보면요. 연기 열정도 뭐 열정이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지금 패션 센스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실히. 과연 박근영 씨는 후배들에게 어떤 선배일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한테는 왜 늦었냐 뭐 했냐 한마디 지금까지 해본 일이 없어. 연기 못했다고 욕한 일도 없고 왜 멍청하냐고 얘기는 했지. 쉽게 생각하려고 걸 그렇게 혼자 끙끙끙끙대고 그냥 그 정해진 코스로만 가는 거야 자꾸. 좀 머리를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답답하면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너는. 그런 정도였지. 절대 내가 화내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어느 날부터가 하여튼 무서운 선배 돼가지고. 일단 제가 급하게 수습은 했습니다만 면목이 없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집히는 점은 없었나? 그날 술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 죽였냐? 몰라 이씨. 너희 말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진짜 그 연기 내공이라는 게 참 보고만 있어 빨려 들네요 진짜. 근데 안진용 기자님 화낸 적은 없다지만 오히려 화 안 낼 때 더 무서운 그런 선배들 많잖아요. 일단 조금 전에 박근영 씨 말씀하시는 거 보고서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무서울지 아닐지. 정작 본인은 호랑이 선배란 말을 이해 못한다고 하시는데 네. 사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기억됩니다. 몇몇 피해자라면 피해자인 분들이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딱 촬영 들어가기 직전에 한 후배 배우가 잠깐만요 해서 생리적으로 급한가 했는데 감정을 잡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박근영 씨 입장에서는 감정이 이미 다 잡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말도 안 된다. 이런 똥배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네. 얼마 후에 배우 윤상현 씨가 그 똥배우가 바로 나였다라면서 스스로 인정한 적이 있는데 다만 그런 혹독한 가르침 속에서 많이 성장했다고 얘기했고 네. 원빈 씨에게는 머리가 너무 길어서 짧게 자르고 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뭐. 또 한 명 바로 칸의 여왕 전도연 씨 역시 네. 가장 심하게 혼났던 후배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박근영 씨가 그런데 전도연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덤벼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걸 봤다고 하는데 결국 그냥 혼낸 게 아니라 배우로서 더 여물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본인이 그걸 감수하고라도 후배들에게 따끔한 질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후배 사랑 아닐까요? 그냥 좋은 말만 해주고 그냥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그게 무슨 살이 될까요? 그 후배에게 정말로 레전드다, 전설이다 하는 그런 생각 하게 만듭니다. 박근영 씨, 박준거 씨, 박남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